새로운 데이터 그들은 드러낸다. 무엇달과의 충돌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영향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지입니다. 후에 공유하다. 공식 발표 직후 몇 시간 동안 이 사건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드물고 고립된 사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작은 물체가 빠른 속도로 이동했고 에너지 방출은 기존 모델과 일치한다는 식의 설명이었습니다. 제대로 분석하기도 전에 사건을 종결짓는 듯한 설명이었죠. 하지만 대중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된 동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소멸되었다 일련의 병행 데이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회견이나 헤드라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보고서, 2차 기록,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에 있지 않았던 천문대에서 수행한 교차 측정 결과에서 말입니다. 달 충돌은 먼지가 가라앉은 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표지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초 섬광 후 몇 시간 뒤 광학 및 적외선 센서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포착됨 충돌 영역에서 잔여 변동이 관찰되었다. 개별적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작은 열이상 현상, 특이한 반사, 이전에 기록된 단일 충돌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산란 패턴 등이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이는 기기 잡음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변동은 단 하나의 관측 시스템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진 독립적인 기록들은 공식적인 설명에 불편한 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질 방출이 단일한 곡선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작고 강역이 있지만 측정 가능한 맥동들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최초 사건이 일련의 사건 중 첫 번째 있거나 혹은 아직 재구성 중인 더 큰 무언가를 촉발시킨 반가쇠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적인 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달 표면의 충돌은 대체로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한 후 파편 구름이 팽창하고 붕괴되어 안정화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한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규모는 아니지만 통계적 일관성 면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묘한 패턴은 종종 간과되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미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술 보고서 안의 연구에 따르면 충돌 직후 며칠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내부 재분류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충돌은 더 이상 단순히 관측된 단일 충돌로 분류되지 않고 시간적으로 연관된 더 큰 기록 세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세부 정보는 공식 발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메타데이터에는 나타납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또 다른 점은 해당 지역이 그때까지 통계적으로 활동적인 지역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험 모델은 달 표면의 특정 구역에서 다중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도는 미세 조각 사건 발생 후 확인된 사망자 수는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터무니없는 차이가 아니라 상당한 차이였습니다. 짜증나는 매개 변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만큼 충분한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이 매개 변수를 조정해야 하는 이유는 현실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논의되기 시작한 세 번째이자 더욱 민감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달 궤도 주변 환경에서 관측된 다른 기록들과의 시간적 일치입니다. 충돌과 거의 동시에 감지된 미세한 궤도 섭동, 달 근처 입자 및 파편 분포의 미미한 변화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단순히 우연히 충돌한 단일 물체라는 설명에는 부합하지 않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지구 주변 공간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빈도를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닙니다. 기존 모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달은 고대 사건의 조용한 지질학적 기록물로서 수동적인 대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은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지속적인 흔적을 남기고 닫힌 충돌 사건에서 며칠 후에도 계속해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은 지구-달 시스템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활발한 활동기를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해석을 조정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의 충돌이 기존 레이더 탐지 범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파편들의 잔해에, 즉 목록에 없는 물질이 일시적으로 집중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들은 크기가 너무 작아 일반적인 경보를 발령시키지는 않지만 누적 효과를 일으킬 만큼 충분히 많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달은 단순히 피해를 입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보급 마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취급하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임박한 위협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개별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중과의 소통은 여전히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인 업데이트, 모호한 전문 용어, 더 넓은 역사적 맥락의 부재 등이 그 예입니다. 이는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라 성급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 사건들을 단편적으로 다루는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부작용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지만 실제로는 모델 자체가 조용히 재조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충돌 루나는 초반의 파급력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가 끝났다고 여겨졌던 시점에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만약 그것이 단지 고립된 사건이었다면 데이터는 빠르게 안정적인 합의로 수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기록들을 연결하고 수정을 강요하며 이 문제를 면밀히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제기하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기술적 흔적입니다. 충돌 후 충분한 시간 동안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립된 사건으로 분류된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지금까지 공개된 데이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록들을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사실들입니다. 바로 그 점이 다음 단계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충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이벤트가 종료된 것으로 표시된 후에 데이터 동작 던또 이제 더욱 불안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은 과학계가 수십 년 동안 확고부동하다고 여겨왔던 가정들을 수정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선 달 충돌 사건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충돌의 경우 대부분의 관련 정보는 처음 몇 시간 안에 수집됩니다. 즉, 방출된 에너지, 파편의 분산, 초기 열 신호, 그리고 점진적인 붕괴 등이 그것입니다. 나머지 정보는 통계적 보정에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이러한 보정 과정이 원래 모델과 모순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적인 관측소, 여기에는 다음과 관련된 모니터링 네트워크가 포함됩니다. 유럽 우주국가들은 뭔가 특이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동적 지속성 피해 지역은 계속해서 증상을 보였습니다. 미세 변이 사건 발생 후 며칠 동안 작지만 반복적인 상승 기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잔류열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주기는 해당 위도의 달 표토 구성에 따른 예상 냉각 패턴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기술적 가설, 즉 2차적 영향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곧바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2차적 영향 때문에 발생했다 그 주파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포화된 궤도 환경, 다시 말해 단일 물체가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달 표면을 통과하는 파편들의 집합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시뮬레이션에서는 연구되었지만 표면에 매우 가까운 곳에서 실제 데이터로 관측된 사례는 드뭅니다. 이 사건이 다른 경우와 다른 점은 여러 장비에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광학망원경은 국부적인 밝기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했고 저괴선 센서는 새로운 에너지 방출과 일치하는 열 펄스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분광 분석 결과 방출된 물질의 구성 성분에 최소한의 변화만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물질이 동일한 기원을 가지거나 동일한 유형의 충격을 받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 데이터는 추측이 아닙니다. 기술 게시물과 예비 논문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중 다수는 기존 물리학과 직접적으로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고 발표되었습니다. 단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예상보다 더 복잡한 시나리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달에 관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만약 달이 일련의 연관된 사건들에 의해 충돌당했다면 이는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인 지구달 궤도 공간이 기존 모델에서 가정하는 것보다 더 역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혼란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더 역동적이라는 뜻입니다. 더 활동적인 이는 인공위성, 미래의 유인 우주 임무, 심지어 현대 기술 시대에서 우주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것이 궤도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 항법, 일기예보, 금융거래 동기화 등 지구 주변 환경이 대체로 예측 가능하다는 전제는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현상이 더 복잡한 양상을 드러낼 때 이는 천문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불편한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희귀 이벤트로 분류되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과소 탐지됨 센서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필터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크기가 큰 물체, 명확한 궤적, 그리고 잘 정의된 특징을 우선시합니다. 작고 여러 개이며 일시적으로 집중된 파편들은 개념적 탐지 시스템에서 부착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령 그 파편들이 나중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남기더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과학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 테레모토스 지진 모델이 수정되기 전 현대 위성시대 이전의 태양 폭풍, 그리고 초기 징후가 통계적 잡음으로 취급되었던 팬데믹 사태 때에도 그랬습니다. 불편한 데이터에 직면한 인간의 행동은 예측 가능한 논리를 따릅니다. 먼저 최소화한 다음 조용히 재조정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연구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것이 기술적이든 상징적이든 간에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은 단순히 알고리즘적인 행위가 아니라 즉각적인 관심을 받기는 어렵지만 미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달 데이터를 기록과 비교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성체 같은 기간 동안 지구 대기권에서도 미세 입자의 유입량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대기 모니터링 네트워크에서 감지된 미세 입자 유입률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통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가설과 일치했습니다. 지구 달계를 통과하는 일시적인 파편 흐름,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놓고 보면 더 넓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달은 단순히 충돌당한 것만이 아닙니다. 먼저 등록됨. 이는 우리가 그것의 역할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적인 센서, 즉 인공 시스템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전에 반응하는 표면으로 기능합니다. 각각의 충격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프로토콜 변경으로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상관관계를 기다리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난감함은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나마 해당 물질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때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국적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 추적 격차 근우주 영역 중에는 지속적인 직접 관측보다는 모델을 통해 추론되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과학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학의 운영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최근 비교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재분석 최근 몇 년 동안 개별적인 충돌로 여겨졌던 달 충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시되었던 작은 충돌 후 흔적들 지배적인 모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결론은 없지만 이것이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관찰된 최초의 사례일 가능성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문제는 더 이상 달에 무엇이 충돌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로 바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의 그래프나 공식 성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더 심층적인 접근, 즉 방법론, 우선순위, 그리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의 규모가 바뀐다. 최근에 달 충돌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주로부터 진정한 고립이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기로 선택한 방식대로 이러한 발견은 더욱 민감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여기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안보, 예측 가능성, 통제력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은 문제는 달과의 충돌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서둘러 닫으세요 뉴스에서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데이터, 영향,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고립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이러한 축소주의적 접근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즉 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무엇을 시사하는지 직면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장 붕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쓰러뜨린다 다음 날 인공위성 발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일찍 일어나 일하고 공과금을 내는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대한 과학적, 문명적 오류는 눈에 보이는 폭발로 시작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너무 작아서 신경 쓰지 않지만 너무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무시할 수 없는 패턴들입니다. 과학이 반복되는 신호를 예외로 취급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기존 모델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모델은 필수적입니다. 모델은 혼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락한 영역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모델이 너무 오랫동안 보호될 때 현실의 쓴맛을 보여준다. 최근 달과의 충돌은 조용한 조정을 강요했습니다. 매개 변수가 수정되고 내부 분류 및 상관관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재평가됨이 모든 것이 획기적인 발견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이유는 획기적인 발견이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획기적인 발견은 은밀하게, 기술적으로, 거의 관료적인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비로소 너무 명백해져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 위험은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미묘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잘못된 인식 우리는 궤도 안정성에 의존하는 문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GPS, 글로벌 통신, 원자시계에 맞춰 동기화된 금융시장, 기후 관측 등 이 모든 것은 지구 주변 환경이 충분히 파악되고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사건들이 더 복잡한 양상을 드러낼 때 질문은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가 된다. 필연적으로 철학적인 전개도 수반됩니다. 우주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가까운 우주를 명확한 확률과 통제 가능한 위험에 의해 지배되는 예측 가능한 무대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달은 과거의 지질학적 기록일 뿐인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 물체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데이터는 이와는 다른 점을 시사합니다. 달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감한 시스템이는 우리가 보고 있는 곳에서 즉시 드러나지 않는 역동성을 조기에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관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관찰하는 것일까요? 무지와 더 깊이 탐구하기를 거부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계선에서 많은 과학 주제들이 대중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단순화됩니다. 이는 조직적인 음모 때문이 아니라 암묵적인 합의 때문입니다. 지나친 복잡성은 불안감을 유발하고 불안감은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불안감은 언제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서술에서 제외된 것은 환상적인 비밀이 아니라 정당한 의심 추적의 공백, 방법론적 한계, 무시하기엔 너무 가깝고 완전히 예측하기엔 너무 역동적인 공간 영역들, 침묵은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요점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실수는 달 충돌을 과소평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이는 우리가 반복되는 신호, 약한 경고, 크게 소리치지는 않지만 끈질기게 요구하는 데이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천문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작은 위기가 큰 위기로 번질 때까지 무시하고 잡음이 실패로 이어질 때까지 무시하며 답이 드러날 때까지 어려운 질문을 외면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도발적인 질문이 아니라 명료함을 기르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것들을 고립된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기 시작하려면 우주는 얼마나 많은 신호를 반복해야 할까요? 이 콘텐츠를 통해 이번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셨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고리즘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편한 질문들이 버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논의되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